안녕하십니까? 지식론연구소 이인식 소장입니다. 신화 속의 미래기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집트 신화의 미라와 냉동인간입니다. 영원 불멸을 소망한 고대 이집트인들이 시체를 미라로 만들게 된 배경을 신화 속에서 찾아보고 21세기의 미라인 냉동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보다 1500년 이상 앞선 이집트 신화의 밑바탕에는 나일강의 범람과 태양의 위력을 일상적으로 경험한 고대 이집트인들의 세계관이 녹아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의 핵심은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장 숭배했던 신인 오시리스는 이집트의 왕으로서 문명을 일으킨 영웅입니다. 질투심 많은 동생 세트가 오시리스를 제거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악의 화신인 세트는 연회를 베풀어 형을 초대합니다. 그 자리에는 오시리스의 그림자 치수를 재서 만든 나무관이 놓여 있었죠. 세트는 그 관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오시리스가 관 속에 눕자마자 뚜껑을 덮고 밀랍으로 봉인해 나일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시리스가 죽은 그 순간부터 이집트는 온갖 재앙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오시리스의 누이이자 아내인 사랑의 여신 이시스가 천신만고 끝에 남편의 주검이 들어있는 관을 찾아내고 그에게 입을 맞춰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부활을 눈치챈 세트는 잠든 오시리스를 덮쳐서 그의 몸을 14토막으로 잘라 이집트 방방 곳곳에 흩뿌렸으며 생식기는 악어에게 먹이로 던져주었습니다. 이시스는 마법을 써서 남편의 몸을 원상복구시킵니다. 부활한 오시리스의 영혼은 이승에 머물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나라로 갔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머무는 지하 세계에서 오시리스의 주검은 방부 처리되어 최초의 미라가 되었죠. 그 덕분에 오시리스는 저승에서 최초로 부활한 망자가 됩니다. 저승의 우두머리가 된 오시리스는 지하 세계를 개혁합니다. 오로지 왕들만이 사후에 신들의 왕국에서 부활하는 특전을 누렸으나 오시리스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개방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시리스는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저승에서의 부활을 약속한 것이죠. 따라서 이집트인들은 미라로 만들어져 매장되면 누구나 오시리스처럼 부활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시체를 미라로 처리해 관 속에 안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미라 제작은 기원전 3000년에 시작됐으나 미라 처리 기술이 완성된 시기는 기원전 1000년쯤입니다. 미라를 제작하는 과정은 기원전 5세기 중반, 그러니까 약 2400년 전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가 저술한 역사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2, 3일이 지나면 시체는 방부 처리 전문가에게 건네집니다. 방부 처리사들은 먼저 왼쪽 콧구멍에 쇠갈고리를 쑤셔 넣어 콧부리에 뼈를 부수고 그 구멍을 통해 뇌수를 꺼냅니다. 그런 다음 송진을 두개골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어서 날카로운 돌로 왼쪽 갈비뼈 밑에 구멍을 내고 내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심장은 그대로 둡니다. 심장에 마음이 들어있으므로 육체와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장을 다 꺼낸 다음 시체는 약 70일 동안 소다석 속에 담가둡니다. 70일쯤 소요된 방부 처리 과정이 완료되면 시체를 나일 강물에다 씻은 뒤에 장례용 침대에 올려놓고 옷을 입힙니다. 시체를 붕대로 감으면 미라로 처리하는 과정이 완료되고 장례식을 준비 중인 유족들이 넘겨받아 나무관 속에 넣습니다. 물론 미라 처리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방부 처리 풍습은 멕시코와 안데스까지 널리 퍼져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미라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미라처럼 사후에
시체의 부패를 중지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체 냉동 보존술입니다. 냉동 보존술은 죽은 사람을 얼려 장시간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녹여 소생시키는 기술입니다. 인체를 냉동 보존하는 까닭은 사람을 죽게 만든 요인, 예컨대 암과 같은 질병의 치료법이 발견되면 훗날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인체 냉동 보존술은 시체를 보존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생명을 연장하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체의 냉동 보존을 이론적으로 제안한 최초의 인물은 미국 물리학자인 로버트 에팅거입니다. 1962년 냉동인간이라는 책을 펴내고 저온 생물학의 장래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냉동시킨 뒤 되살려내는 데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액체 질소 온도인 섭씨 영하 196도가 시체를 몇백 년 동안 보존하는데 적합한 온도라고 제안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인체 냉동 보존이 산업화 단계에 접어듭니다. 미국의 1972년 알코르 생명연장재단이 설립되고 1976년 에팅거도 냉동보존연구소를 창립합니다. 알코르와 냉동보존연구소에 각각 100구 이상, 러시아의 크리오로스의 10여 구 등 200여 구의 시신이 냉동보존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2020년 5월에 숨진 80대 여성이 국내 최초로 냉동인간이 되어 모스크바의 크리오로스에 냉동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체 냉동보존술이 실현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기술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뇌를 냉동 상태에서 제대로 보존하는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해동 상태가 된 뒤 뇌 세포를 복구하는 기술입니다. 뇌의 보존은 저온 생물학과 관련된 반면 세포의 복구는 분자 수준에서 물체를 조작하는 나노 기술과 관련됩니다. 말하자면 인체 냉동 보존술은 저온 생물학과 나노 기술이 결합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 기술입니다. 특히 나노 기술은 냉동 과정에서 손상된 세포를 해동한 뒤에 수리할 때 필수 불가결한 기술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뇌의 경우 개체의 의식과 기억이 들어있으므로 뇌세포가 손상되면 그 안에 저장된 기억들이 온전할리 만무하죠. 따라서 해동된 뒤에 뇌세포를 원상태로 복구시켜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체 냉동 보존술의 이론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미국의 나노기술 이론가인 에릭 드렉슬러가 1986년에 펴낸 창조의 엔진에서 제안한 바이오스태시스 개념에 매달리고 있죠. 드렉슬러는 생명정지를 뜻하는 바이오스태시스라는 용어를 만들고 이를 훗날 세포수복기계에 의해 원상복구될 수 있게끔 세포와 조직이 보존된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나노 크기의 세포수복기계는 백혈구처럼 인체의 조직 속을 돌아다니면서 세포와 조직의 손상된 부위를 수리합니다. 나노기술 전문가들은 2030년경에 세포수복 기능을 가진 나노로봇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2040년까지는 냉동 보존으로 소생한 최초의 인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저온 생물학은 인체의 냉동 보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나노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면 21세기의 미라인 냉동 인간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 채 차가운 얼음 속에서 길고 긴 잠을 자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분자 모터, 분자 엘리베이터, 분자 컨베이어 벨트, 분자 프로펠러, 분자 자동차 등 나노기계가 다양하게 개발됨에 따라 드렉슬러가 상상하는 세포 수복 기계의 실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